요즘에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상품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참담한데 제 주변에도 자산가들이 있긴 있거든요. 자산가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 분이 저한테 이 상품 가입해도 되냐, 비과세 되고 이자율도 10%나 되고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이고 큰 금융기관들에서 나한테 추천을 해줬다, 괜찮은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들고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지금 3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광고 아니에요. 바로 상품 얘기부터 하면은 브라질 채권이에요. 브라질 채권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랑 나쁜 점 설명을 드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점은 3가지예요. 이 좋은 점 듣고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첫 번째,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이자율 10%에다가 이 채권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거의 건물 투자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세 번째, 브라질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발 다 듣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나랑 관련 없다고 생각해도 한번 들어두세요. 제가 홍콩 ELS도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ELS 투자했다가 반토막 나는 분들이 막 댓글 달고 이러고 있거든요. 생활금융으로 들어두세요.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하면은 우리나라랑 브라질 사이에는 조세협약이란 걸 맺어뒀대요. 그래서 브라질 정부에서 외국인이 브라질 채권 투자하면은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정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채권을 외국인이 투자하려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곧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국채를, 개인용 국채를 살 수 있게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6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상품은 꼭 추천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브라질 채권으로 돌아와서, 브라질 채권은 투자하면 비과세예요. 이자율 10% 받아가지고 15.4% 안 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고 건보료가 높아지는 걸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SA 계좌 이런 거 다 떼놓고도 그냥 투자만 해도.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록 그 세금을 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상품인 거죠. 첫 번째 장점 이해되셨을 거고, 두 번째는 이자율 측면입니다.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면은 반기마다 이자가 나와요. 상반기에 5%, 하반기에 5%, 그래서 연이율 10%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증권사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브라질 국채가 세전은행 환산 금리 연 10.183%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랑 수익률이 당연히 달라지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 앱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자율뿐만 아니라 채권은 중간에 판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작년 6월부터 브라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13.75%였는데 10.7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자율과 매매 차익 측면에서 수익률 혜택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브라질 채권은 브라질 정부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브라질 정부가 여러분한테 채권을 팔고 여러분은 브라질 정부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브라질 정부는 돈을 얻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브라질 이 국가에 어떤 공공기관을 세운다든지 도로를 세운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브라질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랑 이자는 받으실 수 있어요. 굉장한 보증인 거죠. 이렇게 3가지를 들으면 당연히 벌써 좋아 보이지 않나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봐야겠다 생각하셨죠? 특히나 자산을 좀 형성하신 분들은 이 혜택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회초년생들 혹은 제 동생한테 야 10%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차 쌓이다 보면은 자산도 좀 쌓여가지고 한 1억, 2억 이렇게 들고 있으신 분들은 10%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진짜 솔깃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브라질 채권은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추천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있다, 내가 주거래를 하는데 그 은행원은 이걸 추천을 맨날 하더라 라고 하는 분들은 거래하지 마세요. 너무 극단적인가?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고 브라질 가서 살 게 아니에요. 그쵸? 다시 말해서 브라질 돈을 헤알화라고 하는데 이 헤알화를 들고 있다가 원화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헤알화는 10년이 한 15년 동안 계속 장기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브라질 헤알화를 내가 500원에 샀어요. 그럼 이제 1000만 원 투자했다가 10%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1,100만 원이 됐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헤아라가 250원이 됐습니다. 헤아라로 투자를 했다가 원화로 바꿔서 가져왔더니 550만 원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과세 10% 이자다 라고 해도 투자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브라질 헤아라가 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 혹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뭐 광고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브라질이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요. 이걸 그냥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20년도에 눈물의 브라질 국채 마이너스 28%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때도 브라질이 금리 인하를 하고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였어요.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1년이 지나서 지금 마이너스 28%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더 웃긴 거는 전문가들은 이때 눈물의 브라질 국채 투자한 사람들한테 반기마다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 받으면서 버티시고 신규로는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차라리 그때 신규 투자를 했으면은 23년, 24년이 돼가지고 수익을 봤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웃으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투자했다가 진짜 10년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2020년에만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201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1년에는 헤아라 환율이 700원 가까이 됐었는데 4년이 지나서 300원대로 떨어졌어요. 반토막 넘게 난 거죠. 2010년대에는 뭐라고 하면서 브라질 국채를 팔았냐면 브라질 경제가 고속 성장할 거다. 브릭스에 투자하셔라. 브릭스 BRIC 중에 B다.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질 홍보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반토막이 넘게 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물려 있는 겁니다. 이런 채권을 사면 누가 좋아할까요? 은행이랑 증권사만 좋아요.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브라질 국채를 위험 등급으로 따지면 최고 위험 등급입니다. 최고 위험 등급. 뭐 S&P 500 투자한다, 주식한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역사라는 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뭐 가족들, 뭐 친구들 이런 분들이 매번 지금 굴레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런 브라질 국채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금액이 커가지고 뭐 비과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좋은 어떤 절세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했다가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헤아라 환율 오를 때 그때 이제 또 돈도 원화로 바꿔오고 이런 게 감당이 가능하려고 하면 또 기간도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여유 있게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접근할 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자산가 분들이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애를 키워야 된다, 사업하느라 바쁘다, 혹은 뭐 누가 아플 것 같다, 은퇴해야 된다. 우리 같은 머니아이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직원분들, 이 영상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에요. 진짜 자산가들, 진짜 현금으로 진짜 뭐 10억, 100억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부분, 그 중에서도 일부분은 좀 투자해볼 만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부동산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다 하시는 분들이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세요. 우리나라 회사채 중에서는 A등급 이상인 회사 채권이 이런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차라리. 브라질은 신용등급이 지금 B, B등급인데 제가 이제 뭐 지난달에 소개했던 상품, 뭐 지지난달에 소개했던 채권 이런 것들은 A등급 이상인 애들만 투자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여튼 장점, 단점 다 얘기를 했으니까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보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